민주당 충북도당은 선대위 해단식을 열고 지역 발전과 민생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해단식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세석을 건지며 참패를 가까스로 면했습니다. 거센 정권 심판 정서 속 샤이 보수층이 존재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주시가 대성동 당산공원 일원에 인공폭포를 조성했습니다. 꿀잼 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농번기 바쁜 농민들의 점심 식사 부담을 덜기 위해 마을 공동급식소를 가동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역할도 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2대 총선에서 도내 8석 중 5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선대위 해단식을 개최하고 지역발전과 민생 회복을 다시 약속했습니다. 3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아직 구체적인 해단식 계획이 없다고 밝혀 총선 결과에 대한 여야의 온도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경제회복, 충북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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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2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는 정권 심판인 동시에 민주당에 대한 기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충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아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퇴행의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심판이었음과 충북도당은 22대 국회에서 선거 공약인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관철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당 차원에서 21대 국회 처리를 건의했지만 최상병 특검법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중앙당의 방침으로 인해 다음 국회로 넘기게 됐습니다. 청주권 당선인 4명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오송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공동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향한 대장정은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3년 뒤의 대선에 반드시 승리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이 이번 총선에 나타난 또 민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거전에서 접전을 펼친 도내 남부와 북부권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차기 총선에서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49%까지 충주가 올라왔다. 그전에는 42%, 43% 정도에서 이제는 우리 충주도 이길 수 있겠구나. 지역구 3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해단식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여야의 온도차가 극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네, 이번 충북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청주에서 4석을 모두 잃었지만 그 외 4곳에서 3석을 건지며 참패를 가까스로 면했습니다. 거센 정권 심판 정서 속에서 이른바 샤이 보수층이 존재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 기간 동안 국민의힘에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발표 직후였습니다. 청주 4석은 기적을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크게 밀렸고 우세 지역이던 동남 4군과 충주까지 내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0.4%포인트 격차로 예측됐던 동남 4군의 실제 개표 결과는 박덕흠 후보의 5.9%포인트 낙승했습니다. 충주의 민주당 김경우 후보 캠프는 출구조사에서 불과 0.8%포인트만 뒤지고 개표 중반까지 앞서가자 승리를 기대했지만 결국 이종배 후보의 2.2%포인트 신승으로 개표가 끝났습니다. 청주에서도 상당의 경우 출구조사는 이강일 후보가 12%포인트 앞선다고 예측됐지만 실제 득표율 격차는 5.3%포인트로 줄었고 청주 서원은 출구조사 예측은 11.2%포인트 격차였지만 실제로는 4.9%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청주 흥덕은 출구조사 11.1%포인트 격차가 실제로는 7.2%포인트로 나왔고 청주 청원에선 실제 득표율 격차가 출구조사의 절반 정도로 축소됐습니다.
출구조사에서조차 잡아내지 못한 숨겨진 여권 지지층, 이른바 샤이 보수층이 존재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쓰나미 같은 전국적인 현상에 막판에 보수층에서 집중적으로 견제 심리가 작동해서 치고 올라온 이 측면을 정확히 잡아내기 어려운 면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분석됩니다. 충북의 연령대별 사전투표율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60대 이상은 사전투표율이 36.1%를 기록하며 50대보다 높았습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출구조사가 법으로 금지돼 전화조사로 보정했는데 60대 이상 보수층의 높은 사전투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선거 예측 오차의 원인 중 하나일 거란 얘기입니다. 이른바 샤이 보수층의 존재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초박빙 지역에서 승리하고 열세 지역의 격차를 줄이면서 최악의 총선 참패를 몸이게 해준 요인이 됐을 거란 분석입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지만 선거에 쓰인 현수막과 공보물 같은 선거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버려진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은 소각되면서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JTB 최유선 기자입니다. 노동자들이 현수막을 고정했던 막대기를 떼어내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 곳곳에서 현수막 처리 작업이 분주합니다. 선거 때 많은 현수막이 게시됐던 만큼 처리량은 평상시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늘 아침 전주시 완산구에서 수거된 현수막입니다. 대부분 선거운동 현수막인데요.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전북 지역에 게시된 것으로 집계된 현수막은 6,800여 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엔 33명의 후보가 출마해 243개 읍면동에 최소 2개씩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오죠.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거고. 하루에 거의 2번 오는데 한 6번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도내 유권자 151만여 명이 거주하는 86만여 세대에 발송된 선거 공보물도 그대로 쓰레기가 됩니다. 이 빌라에선 29세대 가운데 6세대는 공보물을 아예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 공보물도 그대로 소각장으로 갑니다.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쓰레기 봉투에다 내갖고 전부 다 버리니까 모르죠. 선거 때 전국에서 나오는 현수막 쓰레기만 1,000톤 이상. 유세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디지털 매체, 그러니까 영상 매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정부가 현수막 재활용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에서도 절반가량은 소각되고 있어 쓰레기의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최유선입니다. 청주시 대성동 당산공원 일원에 인공폭포가 조성됐습니다. 청주시의 인공폭포는 운천폭포와 청석굴폭포에 이어 3번째인데요. 민선 8기 청주시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꿀잼 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청주시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친수 공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8m 높이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주변의 절벽과 어우러진 폭포수는 경쾌한 물소리를 내며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청주시가 대성동 당산공원 일원에 조성한 당산폭포입니다. 지난해 6월 공사에 들어가 10개월 만에 완공된 당산폭포는 높이가 다른 절벽들 사이로 낙하하는 세 갈래의 폭포 물줄기가 장관을 이룹니다. 이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여기 확 트여갖고 전에는 이렇게 있었던 산이 이렇게 확 트여가지고 참 좋아요. 야간에는 폭포를 비추는 조명과 연못 속 분수로 웅장함을 더해주고 폭포 주변에 소나무와 영산홍 등 다양한 수목들이 더해져 계절마다 다른 꽃과 물소리를 즐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청주 최초의 수도시설인 동부 배수지 흔적들이 남아있어 도심 한복판에서도 시민들은 역사의 숨결을 느끼며 산책할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청주시 핵심 공약인 꿀잼 도시 조성 사업 가운데 하나로 청주시는 시민들을 즐겨 찾는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산성이나 명암 약수터, 그다음에 도청하고 인접해 있어서 좀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고 관문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주시는 인공폭포와 더불어 무심천 꽃정원, 도심 물놀이터 추가 조성 등 시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세월호 충북대책위원회는 오늘 청주 성안길에서 기억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문화제는 오송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도 함께 자리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오송 참사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오늘 교원단체와 노조가 일제히 희생자 추모와 우리 사회의 성찰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충북교총과 충북교사노조는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 250명과 제자를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한 교사 11명 등 304명의 희생자를 깊이 추모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다짐이 이루어지려면 경쟁 교육을 당장 멈추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협력과 연대, 인간의 존엄을 배우는 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봄철 농번기에 농촌에선 점심 한 끼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들 정도로 바쁘다고 하는데요. 음성군이 농업인들의 점심 부담을 덜고 마을 주민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동급식소를 지원해 주민 호응이 높다고 합니다. 안정환 기자입니다. 음성군 소이면의 한 방울토마토 시설하우스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든 요즘 농민들의 작업량은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일하다 보면 점심 한 끼 챙겨 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쁘면 컵라면 하나 먹고 하든가 아니면 또 한 식구는 또 가서 밥을 집에 가서 준비를 해서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장소 옮기고. 농작업으로 가장 바쁜 4월, 농업인들의 점심 식사 부담을 덜기 위해 음성군이 마을 공동급식소를 가동했습니다. 관내 10개 마을을 선정해 급식소당 200만 원의 예산으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소이면 비산 1위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주 5회 30인분씩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물 있는 반찬, 그리고 이제 나물하고 볶음 반찬 영양소를 골고루 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 급식소는 농사일에 지친 농업인뿐만 아니라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도 대만족입니다. 하루 1시간씩 다 함께하는 밥 한 끼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이웃 간의 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 만나고 또 단합도 되고 얼마나 좋아. 내 집에서 두 할머니 할아버지 둘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무슨 맛이 있어. 뭐가 있어. 동네 사람 구경도 못하고. 음성군은 마을 공동급식 사업에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보고 공동급식소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정부의 2024년 2차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에서 충북 지역 대학이 모두 탈락했습니다. 교육부와 글로컬 대학 위원회는 오늘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국고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20곳을 예비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신청한 청주대가 고배를 마신 것을 비롯해 지역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신청한 세명대 충북 도립대 연합과 서원대 충청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연합도 모두 예비 지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충북은 지난해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1차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청주시는 베트남 하이퐁시와의 경제 교류 확대에 나섰습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이범석 청주시장은 하이퐁시와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청주공항과 하이퐁을 잇는 직항노선 개설 등 관광과 교육, 문화에서 전반적인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이퐁시는 베트남 5대 중앙 직할시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 기업 투자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주식회사 NET가 오늘 청주시청을 방문해 1,0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기탁했습니다. 전달된 롤화 장지는 청주시 장애인단체를 통해 550세대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청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이태희 회장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후원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어린이 환자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위한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청주 오송 베스티안 병원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경증 소아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평일은 밤 11시까지, 주말과 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합니다. 충북 도내에서는 청주 웰리스 어린이병원과 아이웰 어린이병원, 조엘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 3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부는 오늘 적십자사 앞마당에서 봄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식회사 NET, 삼산미각행복, 블루마운트 테크놀로지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임직원과 봉사자 2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담근 6천여 킬로그램의 김장김치는 취약계층 600여 세대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충북도의회는 충북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늘 19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 추이에 따라 도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등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충북의 1인 가구는 지난 3월 기준 35만 1,094가구로 전체 가구의 44.9%에 이릅니다. 세월호 참사 10년 한 목소리로 달라지겠다고 외쳤지만 그간 무엇이 달라졌나 생각해 봅니다. 이번 총선 이후 여기저기서 또 달라지겠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거라지만 결국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행동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마음가짐일 겁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